뉴스조선 이주연 기자입니다. 요즘 인플루엔자로 인한 독감도 굉장히 유행하고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도 유행이어서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오거리 약국의 황은경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약사님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먼저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기와 독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국에 근무를 하다가 보면 약사님 왜 내 감기가 이렇게 오래 안 났지? 나 이거 감기야 독감이야? 나 아무래도 이상해. 병원 한번 가볼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감기와 독감은 조금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에서 목까지 일어나는 급성 상기도 감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후통이나 재채기나 콧물, 눈물 정도 나타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진다면 몸살이나 권태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감기 자체는 아닌 거고요. 독감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굉장히 증세가 좀 중하고 전파속도가 빨라서 감염을 좀 심하게 일으키죠. 그래서 고열이 있다거나 두통이 심하다거나 몸살을 심하게 앓는다거나 전신 권태감, 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인후통 같은 건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감의 원인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많아요? 대부분은 리노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을 일으키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감염이 됐을 때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동물에서 옮겨온다거나 해서 변이를 일어나게 되면 증세가 굉장히 중해지고 전파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일으키는 염증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에 그게 폐에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고열도 있고 전신 권태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설사 같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본 거로는 89% 정도 유전자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직까지 치료제라든가 백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현지 이제 중국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국내 의료진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약국가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약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약들이 있나요? 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먹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바이러스 침입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기는 해요. 바이러스 침입을? 예, 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독감 같은데 독감 예방으로 많이 써왔던 약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약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팔고 있어요. 정말 정보가 다들 엄청 빠르시군요. 그러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 이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번 코로나에도 우리가 아직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나요? 그 기전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게 바이러스를 전부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우리 포진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몸에 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는 건데 그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다른 숙주 속에 들어가면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숙주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 바이러스가 발을 내서 숙주 점막에 들러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키나시아는 숙주에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키나시아의 역할이고요. 예, 잘 알고 계시는 타미플루는 이미 붙어있는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전파를 다 하고 나서 다른 숙주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미플루입니다. 그렇군요. 바이러스가 붙지 못하게. 예, 맞아요. 그래서 점막 부착력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약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언제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을 때,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폐렴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먹어도 되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어떤 경우에 많이 들리냐면 수능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을 앞두고 나 그날 감기 걸리면 안 돼. 혹은 안 결혼식, 되죠. 안 그쵸? 되죠. 그럴 결혼식도 안 때, 되죠. 예, 한 몇 주 전부터 예방 차원으로 이제 먹게 음. 하고 있고요. 뭐 지금처럼 이제 왜 뭔가 걱정은 되는데 음. 따로 할 수는 없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또 쓸 수가 음.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아무래도 감기에 잘 걸릴 것 같아 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계속 환자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이때 딱이죠. 이 약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 그 에키나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바이러스를 침입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NK셀을 활성화시켜서 들어와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제 억제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 면역이 발동을 해서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염증을 없애는 데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 생겨있는 염증을 덜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도록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 기전을 이용해서 예방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미 조금 아픈 사람들 같으면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불편한 증상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면으로 쓰실 수가 있으시죠. 사실 이제 건강 쪽을 취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결국에는 염증에서 이제 유발된다고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쓰임이 많은 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약을 좀 먹으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어린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에키나시아 성분 자체는 3세 이상부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성분이지만 제품에 따라서 허가를 성인용으로 받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품 자체는 안전한 약이라서 유럽에서는 소아의 항생제 내성을 막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신 거고요. 특히 노인들한테는 잘 쓰면 더 좋은 약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죠. 이제 그러나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일반 약품처럼 허가를 받으셔서 2달을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인상적으로는 8주를 먹고 한 주를 쉰 다음 다시 8주를 먹은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면역을 조절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류마티즘 환자라던가 또 혹은 그 결핵 환자라든가 등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약자가 아프실 때 좀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맞아요. 많이 드네요. 네. 그런데 내성은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게 항생제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지 않고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이미 발현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는 몇 차례 배양을 계속 했었지만 그 내성은 없는 걸로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내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생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감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기에 또 항생제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 사실은 감기에는 항생제가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차이가 꽤 있는 건데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약을 좋아하는 나라죠.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생제를 계속 내시는데 실제로는 초기 감염에는 항생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대신 감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차 합병증에는 항생제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도 항생제의 지나친 이제 오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데 그쵸, 좀 다른 대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기가 2차 세균 감염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 점에서 면역이 또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약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호흡기 면역을 얘기를 하면서 에키나시 얘기를 해왔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비타민. 예,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비타민이 필요한 점들이 있고요. 비타민 자체가 항산화 비타민이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들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죽여줄 수 있는 면들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과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가지고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특별한 약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키나시아 종류 하나와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하나씩 매일 드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같이 드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두 가지 다 여러분 드시고 있는 약에 추가로 해서 드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우리가 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손 씻기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올라올 때 KF94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오늘. 네. 예, 올라왔더니 다들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실제 지금처럼 우한 폐렴처럼 전염력이 강한 경우에는 KF94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KF80 정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세요. KF80 마스크를 꾸준히 쓰는 게 94 마스크가 갑갑해서 썼다 벗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감기 정도로는 KF94, 80 정도 쓰시면 되는데 이걸 쓰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채기 예절 있잖아요. 제가 한 재채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감염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절의 의미로 마스크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채기 나올 때 이렇게 여기 어깨 깃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네, 좋으시겠지만 맞죠. 일단 뭐 그렇다고 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도 이제 집안의 습도를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물을 좀 자주자주 먹는 게 굉장히 호흡기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잘 먹고 잘 쉬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면역력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 그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황은경 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스조선 이게 뭐야?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